그러니까 중국이랑 비즈니스하고 특히 이 조항이 걸릴 것 같으면은 중국에서의 중재 아니면 중국에서 법원 판결보다는 이제 싱가포르, 홍콩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낫다. 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나라님이 때리겠다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사전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제가 몇 개 이미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첫째, 불가항력 조항을 뭐 상당히 상세하게 써야 됩니다. 근데 불가항력 조항을 써도 아까 말씀드린 차단 규정 12조 그리고 뭐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이건 불가항력 아니다라고 중국 법원에서 판결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비즈니스하고 특히 이 조항이 걸릴 것 같으면은 중국에서의 중재 아니면 중국에서 법원 판결보다는 이제 싱가포르, 홍콩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낫다. 지금 대부분 그런 인상이 있을 거예요. 홍콩도 중국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또 그렇진 않습니다. 예, 실제 실무를 해보시면은 또 그렇진 않아요. 완전히 좀 뭐 비즈니스 풍습도 다르고요. 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저보고 대만법 읽으라고 하면 다 이해 가거든요. 홍콩법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완전 커먼로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보안법 같은 게 시행되어 있으니까 뭐 홍콩도 이제 중국화 돼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중국 사람도 하도 많이 흘러가니까 중국화 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긴 하는데 제도적으로는 아직은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으로 중재하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사정 변경에 의한 사정 변경에 의한 뭐 계약 조건 변경이라든가 아니면은 계약 종료라든가 이런 법리들이 있잖아요. 중국에도 비슷한 법리들이 있고 이거를 계약서에다 반영을 해두시는 게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다음에 공급망 실사 같은 거 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거 되게 좀 애매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간접법도 이제 공급망 실사랑 좀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제3기관을 통해서 이 공급망 실사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그 컨설팅 기업이나 그 제3자 기업이 반간접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그 어세스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 어세스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만약 공급망 실사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만약 우리가 갑이라고 하면은 그 중국 거래 상대방한테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필요하니까 이런 거를 달라 아니면 진술과 보장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끝까지 이거를 한다고 하면은 뭐 사실은 중국에도 ESG 관련된 컨설팅 기업이 있긴 합니다. 저도 협업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긴 해요. 외국 기업이 그걸 하겠다고 하면 일은 해주긴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거래 중단을 할 때는 변명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제가 미국의 어디 생션 몇 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 통지서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뭐 이제 내 발등 찍는 거죠. 혼자서.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고 이런 위험이 있는 데는요. 평소에 커뮤니케이션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절대 뭐 바인딩하고 뭐 언제까지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그런 공계약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좀 계약을 쓴다거나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고 위약금 없이 중단할 수 있다고 쓴다거나 그런 빠져나갈 구멍들을 최대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좀 다시 강조하지만은 이제 뭐 가급적 외국 중재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외국의 중국 정부 관리들이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때리니까 나 좀 한번 좀 이렇게 접근을 할 거야.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극단적인 상황은 조금 면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주재원분들이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세요. 중국 정부 관료들이랑. 중앙정부는 이제 선 닿는 사람들 없고 지방정부와는 어느 정도 조금 선이 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재원분들이. 좀 오래되신 분들, 여러 번 가신 분들은.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사람들을 통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좀 이러한 상황인데 좀 얘기해달라고 하시면은 뭐 이거 제재 때리기 전에 면담을 한다거나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은 봐주겠다고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조율할 틈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과의 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적어도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 좀 여담이긴 한데요. 중국에서 문제 생기면은 뭐 예를 들어서 노동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댈 데가 관밖에 없습니다. 근데 평소에 관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문제 생기고 찾아가면은 그 사람들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도와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관이랑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을 만드는 채널을 꼭 만들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익스포저를 어떻게 둘 것인가는 이제 약간 경영진에서 판단할 문제긴 하죠. 거기다 중국에다 자산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이제
거래 중단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회사의 포트폴리오 전체가 이제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좀 분배를 하는 게 뭐 맞을 것 같습니다.